안녕하세요. 한국환경연구원 이창훈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 주문솔입니다. 우리가 쓰레기 문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일회용품도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도 가정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주 박사님께서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중요한 연구를 하셔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러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특히 최근 가정에서 관심이 많은 디스포저, 주방용 오물 분쇄기라고 하죠. 디스포저에 대해서 연구를 최근에 하셨기에 이 디스포저 중심으로 한번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분리 배출하고 있잖아요. 근데 분리 배출해서 굉장히 가정마다 이제 번거롭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분리 배출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수분이나 염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쓰레기와 같이 매립하거나 소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침출수의 처리나 그리고 염분에 의한 다이옥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립과 소각이 아닌 별도로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것이 운반이나 보관 과정에서 다른 재활용 가능 자원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 배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또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이나 사료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은 음식물 쓰레기를 잘 재활용해서 에너지원이나 사료로 활용하는 것이 국내 어떤 자원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분리배출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좀 합의가 있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셔서 지금까지 재활용 정책이 잘 수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왜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좀 고도화하고 효율적으로 할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약간의 힌트를 주시긴 하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이제 분리배출한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까지 주로 어떻게 활용되어 왔습니까? 가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는 보통 이제 퇴비화나 사료화 과정을 거쳐서 주로 농가에서 이용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축 분뇨 퇴비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료 같은 경우는 좀 비위생적인 활용이나 그리고 가축질병 등의 우려가 좀 높아지면서 농가에서 이 퇴비나 사료로 이제 사용하는 걸 좀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를 에너지원으로 좀 전환하고자 요즘 시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기존에는 이제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그리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서 재활용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좀 질이 낮습니다. 이물질 함량도 높고 발생해서 이제 시설 반입까지의 기간도 길기 때문에 부패도 진행이 되고요. 이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재활용 제품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걸 좀 분리해서 각각 다른 좀 재활용 방식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분리 배출을 하다 보면은 그 냄새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디스포저를 최근에 쓰는 가정이 이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디스포저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디스포저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라고도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싱크대에 분쇄기를 설치하고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수도수와 함께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어떤 장치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 디스포저를 사용하는 방식과 국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던데 그 차이점이 있나요, 정말로? 네, 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분쇄기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한 다음에 그 분쇄 오수를 전량 100% 하수도로 보내는 시설을, 그런 장비를 디스포저라고 칭했다면, 국내 같은 경우는 하수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쇄 오수 중에서 오염물의 20%만 유출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 디스포저라고 하는 거는 외국에서 말한 디스포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이라서 유사 디스포저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해왔던 정책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그런 100% 배출 방식의 디스포저를 좀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하수처리 시설에서 그 직투입된 유기물을 전량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면 재활용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아직 국내는 그런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국과 같은 디스포저를 도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할 때 그 모티베이션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사실 이 디스포저 연구를 하시게 된 게 워낙 찬반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데이터를 조금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디스포저를 전면적으로 제조하고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됐고요. 또 반면에 공동회수하는 방식에 대한 도입을 추진하는 어떤 법안도 동시에 발의된
됐을 정도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의견이 많이 갈리는 거죠? 네, 일단 지금 가정에서 디스포저를 이제 사용하는 기준이 고용물을 20%만 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각 가정에서 20%를 제외한 80%를 채로 회수해서 별도로 또 분리 배출해야 하는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디스포저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그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디스포저를 구입하는 건데, 또 다른 불편한 어떤 고용물을 회수하는 거를 이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제 고용물 회수 장치를 제거해서 사용하는 가정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단속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경찰이 가정 내에 들어가서 어떤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가정에서 디스포저를 사용하고 100% 하수도로 유출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 건물의 옥내 배관뿐 아니고 지역의 하수도 처리 시설, 하수도나 하수 처리 시설의 어떤 부하를 증가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은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관점이 지금 그 두 가지 법안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완전히 디스포저의 제조나 사용을 금지시켜서 문제의 근원을 이제 없애자고 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법안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가정에서 고용물을 회수하는 거를 규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가정이 아닌 건물 단위로 공동으로 이 고용물을 회수해서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그런 시스템도 같이 도입해보자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외국과 다른데, 그러면 우리나라 뭐 하수도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디스포저를 사용하면서도 이제 환경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동으로 고용물을 회수하는 방안, 이 방안밖에 지금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 디스포저를 사용하면서도 환경에 영향이 없기 위해서는 디스포저를 사용하고 난 이후에 그 분쇄 오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이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디스포저를 사용한 후에 공동으로 이제 고용물을 회수해서 그것을 단지 내에서 퇴비화를 하거나 혹은 이제 곤충 사료로 활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한다면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공동 회수를 할 때 과연 그 고용물 회수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검증하는 작업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하수도가 예를 들어 오수와 우수가 분류되는 분류식 관거가 있고, 그 고용물의 흐름이 하수 관거에 뭐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또 그게 하수 처리 시설에 투입되었을 때 그것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유기 고용물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디스포저 사용 자체가 환경에 해를 준다기보다는 그 이후의 과정을 잘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 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수관로가 현재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수 처리 시설에서 에너지화 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그러니까 하수 처리 시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결국 고용물 회수가 도입 가능한 기술로서는 뭐 유일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그 하수관로와 하수처리 시설에서의 그 에너지화 설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역시 하수도로 투입된 그 유기물은 거의 그 비용이나 환경적 영향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단에서, 그러니까 하수도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고용물을 회수해서 활용하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디스포저를 활용하지 않고도 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떤 진공압에 의해서 하부로 전량 회수해서 이제 자원화 시설로 연계하는 그런 기술들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하지 않고 큰 덩어리를 하수관로로 펌프로 이송하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이 해당 이제 업체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분쇄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이 디스포저는 외국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스포저라고 보기보다는 단순히 그 분쇄기를 활용한 어떤 분리배출의 방식이 하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정책이 이제 개별적인 정책은 그 상위의 이제 정책의 틀 내에서 적합하게 움직여야만이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정책의 핵심은 자원화 정책이고 자원화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미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용물 해수 방식의 디스포저를 도입한다고 할 때 이런 기존의 이제 자원화 정책과는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정책을 시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퇴비화 시설과 사료화 시설들이 이미 지어져 있는데요.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정에서 발생된 것과 사업장에서 발생된 것을 분리해서 재활용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시설들은 진짜 재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투입돼서 좀 더 질이 높은 재활용 제품들을 좀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현재 지금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기존의 처리 시설과 같은 퇴비 사료가 아닌 에너지화 시설을 새로 건립하여 이제 재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이 이 어떤 인프라를 새로 좀 설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대규모로 에너지화 시설을 이제 설치하는 것도 물론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지만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뿐 아니고 소규모로도 발생원에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투자도 같이 좀 진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디스포저 사용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원화 시설에 대한 투자가 또 필요해 보이고요. 결국 디스포저를 위해서는 고용물 해수 처리 장치라든지 그 디스포저 분쇄기 자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비용들이 좀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전체 이제 투자와 운영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 디스포저 장치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편의성을 위해서 선택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소비자가 전체 비용을 분쇄기나 그 하부의 공동 장치에 대한 운영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행정적으로 이제 본다면 그렇게 그 장치를 통해서 나오는 유출수들이 제대로 이제 기준에 맞게 나가는지 관리하는 그 행정적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또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장비에 대한 전체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그것을 관리하거나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비용도 함께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행정 문제가 나왔는데 결국은 모든 시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원래 의도한 목적과 정말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 핵심은 건물 하부에 이제 설치된 고용물 해수 장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수 장비를 결국 누가 관리하느냐가 어떻게 또 관리하느냐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조금 연구된 바가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건물 하부의 고용물 해수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좀 도입된 시설들을 보면은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은 원격으로도 시설들을 이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뭐 고장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가서 관리하기 주기도 하고 상시적으로는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는 이제 어떤 기준이나 뭐 지침들도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자체에서의 역할도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그 하루 100kg 미만 처리 시설 같은 경우 기준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유사하게 이 시설들도 같이 관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앙정부가 큰 틀에서 지침을 마련한다면 지방정부는 좀 세부 지침을 마련을 하고 구체적인 관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사업자와 같이 하면 이제 되겠군요. 소규모 시설이라서. 그러면 당장 모든 지역에서 디스포저 도입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디스포저 도입이 가능한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이제 우선순위를 우리가 매긴다면은 어떻게 매겨야 될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기존에도 그 개인이 사용하는 디스포저 같은 경우에 그 고용물 해수 기준이 있고 그것만 맞춘다고 한다면 하수도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공동으로 회수하는 것만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지역에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그 20% 유출되는 것도 하수처리 시설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지역 여건에 따라 좀 도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게 건물 전체의 가구가 디스포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옥내 배관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리 설계는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공 과정에서 역구배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신축 건물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해 가면서 이것을 좀 정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어떤 건물 하부에 이런 설비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설비가 필요 없는 지역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분류식이고 하수처리실에서 에너지화가 가능한 어떤 지역이 있다면, 현재는 굉장히 그런 지역이 드물겠지만
그런 지역을 먼저 좀 스크리닝해서 그런 지역은 집투입도 가능하도록 이제 시범 사업을 좀 해보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이런 공동 하부에 고용물 회수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좀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도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신도시 지역들은 좀 100% 그 디스포저를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너지와 설비가 있는 하수처리 시설 인근이나 환기소화 시설 같은 경우 그 인근의 지역의 어떤 주방 호수를 연계해서 하수처리 시설 내에서 그 고용물을 농축하고 상등수를 하수처리 연계하고 한다면 이게 어떤 주민 편익 사업 중에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100%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디스포저 사용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좀 우려하고 미리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국내에서 디스포저가 제조되는 것을 막진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불법적으로 구매해서 가정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기존 설치된 그 디스포저를 관리하는 방식과 같이 좀 불법 사용을 이제 금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시민들도 이것이 지정되지 않은 어떤 건물에 사용될 경우에 그 건물의 옥내 배관 그리고 하수도, 지역의 하수처리 시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나 정보 제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물 회수한 이후인데요. 이것을 회수만 하고 이 부산물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건 재활용이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건조 감량기를 사용해서 퇴비하고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디스포저 이 방식 공동 회수 방식의 또 중요한 점도 이 부산물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음식물 쓰레기가 그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폐기물 처리 문제인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뭐 한국식의 이것도 뭐 K 디스포저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디스포저 활용 방식을 고용물 회수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국제사회에도 굉장히 조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디스포저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제 어떤 기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스스로 이물질 투입을 좀 자제하게 됩니다. 고장이 나니까. 기존에 우리가 뼈나 어떤 씨앗이나 이런 것들 원래 넣으면 안 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그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걸러주는 효과가 있고, 또 이제 물로 세척을 함으로써 염분이 제거되기 때문에 기존에 모은 음식물 쓰레기보다는 조금 더 질이 높은 음식물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제 이런 그 발생원에서 지역 단위로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도 좀 갖춘다면 우수한 사례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걸 이제 회원국에 의무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걸 어떻게 분리 배출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저희가 예전 했던 고민처럼 이 종량제 봉투를 뭐 종이로 할 거냐, 비닐로 할 거냐, 이런 굉장히 초기 단계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분리배출 고도화 기술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활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잘 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독일에서는 이제 그 바이오 폐기물들, 바이오매스들을,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나뭇잎이나 이제 줄기들이죠. 줄기들을 이제 수거하는 함이 있는데 이거를 바이오톤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다 한국 분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름에 이제 구더기가 나오고 뭐 냄새도 나고 그래서 아주 이제 독특한 방식이라서 아마도 독일이나 유럽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또는 분리배출을 만일 정책을 시도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선진국에게 줄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웨덴에서는 이미 이제 이 디스포저를 활용해서 그 분쇄 오스를 침강 탱크에 모은 다음에 고용물을 침강시켜서 침강된 고용물을 환기소화 시설로 보내고 상등수를 하수처리 시설에서 에너지화하는 어떤 시범 사업을 이미 좀 시행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디스포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수단 중에 하나지만은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전체 정책에는 한 일부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발생원별로 다른 재활용 방식을 추구해 가는 것이고요. 이제 기존의 그 질이 좋은 이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탭이나 사료로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질이 높은 재활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이제 문제는 가정에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것은 이제 대규모로 에너지하는 그런 방향도 있지만 소규모로 그 지역 단위에서 재활용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층 건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리배출에 대한 좀 불편함을 더 호소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건조 감량기기를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용도 들지만 부산물을 활용하는 것도 더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보다는 좀 더 편리성을 주면서도 환경적으로 좀 이롭고 경제적인 이런 시스템들을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좀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폐기물 정책하면은 보통 이제 3R이라 그래서 리듀스하고 리유즈하고 그다음에 리사이클 이렇게 3R이라고 그러는데, 그 리듀스하는 측면에서 음식물 쓰레기 정책도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리듀스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재활용이나 관리가 어려운 음식물 쓰레기를 가능한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소비 기한이 도입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시스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좀 과잉 발생하고 있는지를 좀 검토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제 이것이 각 가정에서 개인이 실천적으로 하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나 혹은 이제 식당에서 이것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연구원의 전문가이신 주문솔 박사님과 음식물 쓰레기, 오물 분쇄기, 디스포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디스포저를 이제 새롭게 도입한다고 그러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이제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까지 여전히 우리가 많은 번거로움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듯이 아마도 음식물 쓰레기를 최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남기지 않고 잘 먹는 것들이 우리 번거로움을 없애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문솔 박사님을 모시고 음식물 쓰레기, 특히 디스포저에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주문솔 박사님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눈 음식물 쓰레기는 정말 매일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불편함을 더 느끼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그 매일 발생하는 그 양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제 줄이고 그리고 잘 재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정책을 세울 때는 기술의 발전 수준과 그리고 시민의 협조 등을 고려해서 좀 정책 방향이 잘 설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비전문가인 저의 수준에 맞춰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환경 톡톡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